자, 시험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부터 잠깐 안내를 좀 드릴게요. 일단 교재 구매는 어디서 하는지 아십니까? 교재 구매 밑에 여기 사거리 한길서적인가요? 거기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교재를 사시면 되고요. 아마 다음 주 월요일 정도에 아마 입고가 되는 걸로 지금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못 나갈 것 같고요. 5월 1일자가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5월 1일자부터 가는데, 참고로 5월 1일날이 여러분들 부모님들 근로자의 날이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혹시 회사 생활 하시는 부모님들은 아마 회사를 안 나가실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지 좀 잠깐 안내를 좀 드리고 갈게요.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28개도 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유형별 문제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실전 기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여러분들이 시험 봤던 학교들이 있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 학교들일 겁니다. 그래서 그 학교들에 관한 기출들을 저희가 다시 재분류 작업을 해서 그걸로 일단 1차적으로 진행이 되는데, 자,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저는 원래 수업할 때 좀 여러 가지를 동시다방면으로 많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당연히 주교재가 이제 우리 그 교재, 중간고사 대비 교재가 있겠죠. 자, 중간고사 대비 교재는 처음 단원에 해당되는 형태가 다항식부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고차방 정식, 우리가 오늘 하는 형태까지가 마무리가 딱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학교들 중에 진도가 툭툭 튀는 데가 있어요. 그 진도가 튀는 거는 제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면, 여러분 학교에서 혹시 알려주신 정보들 있으면 저한테 빨리빨리 알려주시면, 우리가 정상적인 6시 타임에 수업이 있어요. 그죠? 그럼 6시보다 조금 더 밑에 부르거나 10시에 끝나고 남겨서 조금씩 더 그 수업들을 진행을 해드릴 겁니다. 들어오셨을 때 가급적이면. 그리고 그게 안 되면 다른 요일이라도 제가 좀 여러분 시간대를 한 5시, 4시 반 혹시 일찍 끝난 날이 있으면 불러다가 우리 영상 녹화를 다 할 거고요. 수업을 하는 형태처럼 진행을 해서 앞쪽 패드 좀 찍어주세요. 진행을 해서 갈 거라서 혹시 진도가 툭툭 튀는 데는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알겠죠?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한 다음에 개별 접근을 다시 한번 좀 진행할 겁니다. 자, 두 번째, 이 교재를 가장 기본적으로 나가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하냐. 이게 참고로 문항수가 대략 한 560문항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만만치는 않겠죠. 그래서 과제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하지만, 참고로 여기를 그렇게 저는 별로 걱정스럽지 않은 건 뭐냐면, 우리가 이미 28개 학교에 대략 한 20개 정도 학교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보면 비슷한데?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리뷰하는 차원이다 보니까 그렇게 겁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요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 여러분들 학교별로 뭐가 있냐면 프린트가 나옵니다. 이미 받으신 학교도 있겠지만 학교별 프린트, 그 다음에 여러분 학교에서 받으셨던 교과서가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조사를 대부분 했습니다. 못한 분도 있지만 학교별 교과서가 있죠. 그럼 교과서에 따른 뭐가 있냐면 교과서 평가 자료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학교 선생님들이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과제용으로 다시 리뷰용으로 보통 나눠주는 형태의 파일들인데, 평가 자료는 제가 대부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거에 따라서 그거를 다 개별 파일로 다 만들어 드릴 거라서, 일단은 학원에 들어왔을 때 이걸 메인으로 삼지만 학교별 프린트, 그다음에 교과서, 평가자료 이런 것들을 그날 당일마다 풀고 가도록 유도를 할 겁니다. 지금 다 다른데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저희는 신사고인데, 저희는 지약사인데, 저희는 금성출판인데요, 저는 천재교육인데요. 그거에 맞게끔 제가 다 준비를 해드릴 거니까 5월 1일자로 이렇게 들어갈 과정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30세트짜리를 준비를 이미 해놨어요. 3세트의 모의고사가 있는데, 3세트 모의고사는 쉽게 얘기할게요. 하, 중, 상 각각 10세트씩 만들어놨습니다. 시험범위. 무슨 말이냐면 하세트가 어떤 얘기일까? 아주 기본적인 계산들. 나는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럼 하세트 하나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동일하게 뭔가를 진행하진 않아요. 야, 우리 다 같이 1회를 풀자. 이거 안 해요. 야, 선생님 저는 오늘 21회, 거기가 저거 상 버전이거든요. 저 21회 풀게요. 저 29회 풀게요. 뭐 28회 풀게요. 다 개별적인 풀이를 하고 그냥 그거를 해설지까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한번 모의고사 연습도 좀 한번 해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거고. 자, 이제 마지막인데 뭐냐면, 제가 제일 많이 이제 쓰는 게, 제가 만드는 모의고사 이름이 저는 이제 R&D 모의고사예요. 제가 이제 말하는 게 랜덤 모의고사인데, 여러분 학교 교과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정확하게 살피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저희 교과서 안 보는데요. 학교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과서를 파일로 만드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수분해다. 그럼 인수분해를 그걸 그냥 교과서로 보면 되는데 교과서를 안 쓰고 그걸 그대로 다 갱지라고 하죠. 갱지. 요즘에 좀 약간 갱지가 좀 그런가요? 약간 그레이 색깔 나는 그런 그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 그런 종이 있잖아요. 학교에서 나눠준 식으로 프린트 만들 때 쓰는 종이들 있잖아요. 학교에서 유인물들 가정통신문 같은 거 나올 때 그런 형태로 해서 쌤들이 뿌리시는 자료들이 있으면 이제 그런 거 바탕으로 해서 제가 학교별로 랜덤 모의고사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랜덤 모의고사의 범위에는 여러분 그 학교별 제가 예전에 약속을 한번 했지만 여러분 학교 시험지하고 똑같이 제가 구성을 만들어 지금 아직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보인고다. 그럼 보인고에 해당되는 부분에 시험지 양식이 있어요. 여기 뭐 교장 사인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똑같은 시험지가 해마다 거의 양식은 비슷하게 가거든요. 그래서 그 파일 그대로 제가 작업을 해서 여러분에게 세트별로 이렇게 드릴 거예요. 자,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나올 거다. 그래서 예상 모의고사까지. 그래서 실전되면 이제 그렇게까지 가면 되고요. 요거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일단 좀 혼잡스럽지 않게 갈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맨 마지막에 이제 어차피 시험 대비 한 2주 정도 남겨놓고 하는 거고 요 나머지 자료는 매번 수업 때마다 그냥 쓸 겁니다. 그래서 1시간 반 정도는 이 수업을 합니다. 중간고사 대비교재. 그리고 여러분에게 한 30분 정도 여러분이 풀이할 수 있도록 해서 개별 첨삭들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30세트 중에서 1개 혹은 2개 정도 여러분이 테스트 볼 수 있는 시간들 마련해 드릴 거라서 한번 테스트 보고 오답도 한번 고쳐보고 그 다음에 학교별 프린트나 교과서나 평가 자료들 같은 경우는 풀이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히 드릴 거고 개별 점검 해드릴 거고 그러면 좀 4시간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지나갈 겁니다. 제가 이제까지 항상 해보면 저는 원래 이거보다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는데 보통 이 정도 선에서 그렇게 많이 헷갈리지 않게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출력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파일들은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출력만 해가지고 가면 되는 거라서 제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쭉 자료 돌려서 자료 예쁘게 잘 만들어 드릴 테니까 쌤 저는 표지에 이런 게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학교별로 만들 거라서 뭐 정신여고다 그럼 정신여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 은광이다 그럼 은광 이런 식으로 중대다 그럼 중대보고 이런 식으로 만들 때 표지에 난 연예인 사진 들어가면 기분이 좋다 말씀하세요. 넣어드릴게요. 알겠죠? 물론 저작권이 있겠지만 본인 교재에다 이름 제가 하나씩 박아서 드릴 거예요. 장준서 그럼 준서가 예를 들어 내가 방탄소년단의 지민이 좋다 예를 들면 지민이 사진을 앞과 뒤에 큼지막하게 넣어드릴게요. 원하신다. 쌤 저는 원숭이 사진이 좋고 원숭이 사진을 도배시켜드릴게요. 표지에만 중간에 넣는 건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서 알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쌤 저는 제 사진 좀 넣어주시면 안 돼요? 개인 카톡 주세요. 그럼 제가 그대로 갖다가 실어 넣어드릴게요. 쌤 얼굴이 들어갔으면 제 얼굴 넣어드릴게요. 가끔가다 애들 공부하다 심심한 제 얼굴을 막 여학생들 볼터치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남학생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눈을 파더라고. 그래서 약간 흠칫흠칫 놀랍니다만 그런 재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대비는 이미 쌤도 여러 번의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임상실험 데이터들이 굉장히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자료들을 지금 준비해 놨지만 아마 여러분 보실 때 패턴 하나 찍어주시죠.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미 준비를 했고 이제 그 과정에서 여러분은 하나하나 이제 녹여낼 텐데 참고로 우리가 28개 학교 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직 남아있는 과정들이 있어서 그거는 계속 끝날 때까지 한번 제가 책임지고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교재는 다음 주 금요일 날까지 이 교재가 준비돼서 오셔야 되는데 한길서적 밑에 내려가시면 여기서 구매해갖고 오시면 돼요. 선생님 저 미리 풀면 안 될까요? 오케이 미리 풀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양이 만만치 않을 거라서 그냥 가급적 수업 때 그냥 같이 풉시다.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 듣는 친구들 중에도 이제 다시 이제 이때부터 들어오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할 거라서 아무튼 좀 푸짐하게 잘 준비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의실은 옆에 강의실 지금 현재 여기 방송용으로 해서 이제 뭔가 막 조명도 있고 막 그런데 그 강의실도 좀 이렇게 활용해서 상황에 따라 좀 분리도 했다가 합치기도 했다가 아무튼 여러 가지 시도를 제가 알고 있던 상황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모의고사 혹시 모의고사 시험지 받으러 가신 분? 받으러 가봤어요? 어떻게? 드라이브 스루? 엄마랑 같이? 그냥 걸어갔어? 걸어갔어. 저희 집 옆에가 운정고라고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가 하나 있어요. 운정고등학교라고. 그러니까 서울대를 많이 보내기로 되게 유명하고 거기 자공고거든요. 거기 앞에 보니까 드라이브 스루가 있더라고. 그래서 학생들이 걸어 들어오는 거 NO! 무조건 차로. 이렇게 차가 이렇게 들어오면 거기 앞에서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가져가서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저도 시험지 아까 조금 전에 받았어요. 여러분 고1 거는 이미 봤어요. 고1 거는 봤는데 역시 중3 버전이죠. 네, 중3 버전이어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따 말씀하세요. 제가 출력해드릴게요. 이렇게 사이즈로. 알겠죠? 혹시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막 풀어보고 싶으시면 수학만 제가 출력해드릴게요. 다른 파일 다 받긴 받았는데 그렇게 출력해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는 거 괜찮은데 중산 버전이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시면 되고요. 되셨죠? 혹시 궁금하신 거? 이 중간고사 대비에 관계돼서 없어요? 없어요? 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뭐 그때 또 얘기를 하겠지만 개별적인 점수의 목표 점수를 잡을 겁니다. 첫 시작 때. 네, 그래서 그것이 달성이 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너무 이상한 거 말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점수가 한 75점쯤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100점! 네,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는 있지만 아무튼 그거 달성하시면 제가 미션의 달성에 대한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거기에 관한 서비스를 합니다. 네, 아마 뭐 커피, 뭐 벤티 사이즈, 뭐 스타벅스 벤티 뭐 이런 거 상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알겠죠? 본인도 즐겁고 저도 즐겁고 해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그 학교의 전교 1등이 여기서 나올 수 있을 거라서 봅니다. 심현우 경기고 전교 1등 그죠? 해봅시다. 희문고 네. 수학으로 네, 그거는 한번 도전해보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들어오실 분은 다 들어왔고 여기서 한 분은 K는 화목반으로 이동이 됐어요. 시간표 때문에. 그래서 혹시 못 보시면 왜 없어졌지 매일 고민하지 말고 화목반으로 이동해서 어제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오늘 이제 우리 진행되는 파트는 여기 여러 가지 관계 있으면 마지막 버전 7번 파일 됐을까요? 자, 거기 보니까 부정방정식 지난번에 코멘트를 달긴 했지만 거기서부터 맨 마지막 버전까지 갈 때 좀 특이한 것들이 좀 있어서 소개를 드리고요. 과제에 관한 부분 몇 개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차근차근 그것도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유난히 제가 빨간 거를 좀 많이 쳐놨죠. 이 방법이 워낙 독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그냥 이어받아서 계속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죠. 학교별 여러분 프린트 나오면 저한테 무조건 바로 알려주세요. 알겠죠? 프린트 나오면 바로바로 그냥 알려주시면 제가 스캔 뜨고 여러분에게 다시 원본 다 돌려드릴 거라서. 알겠죠? 그렇게 해서 주시면 여러분 데이터가 각각의 모의고사 안에 다 들어갈 겁니다. 중요 문제들은 다 뽑아서 야 이거 나올 것 같아 라고 해서 학교명까지 표기해서 뭐 희문고 뭐 어떤 문제 이런 식으로 다 측정해 드릴 테니까 프린트 나오면 반드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사진 말고 그냥 직접 갖고 오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자, 그럼 갈게요. 자, 부정방정식에서 첫 번째가 정수 조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썼어요? 주로 많이 쓰는 게 이런 거 기억나세요? 알파 이렇게 갔던 거. 그래서 얘가 뭐로 갔죠? 약수와 배수로 갔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잠깐 한번 소개해 보면 이렇게 됐었던 거죠. 자, 예제 그냥 하나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게 얘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 조건에 분명히 뭐라고 했었냐면 정수의 xy다 라고 얘기가 됐어요.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문제에 주어진 패턴에서 그럼 얘네들이 이제 뭔가를 계산을 좀 처리하고 싶은데 지금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총 앞쪽에 문자가 4개 문자가 존재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봤더니 여기에 주어져 있었던 이런 상태의 수식이 정수란 조건을 과연 도대체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쌤, 이 XY 기준으로 여기처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까? 이게 가능합니다. 정수란 조건이니까. 그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가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또는요, X에 관한 몇 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을 해석해서 가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특수한 경우들을 한번 고민해보자고. 자, 첫 번째. 이렇게 갔던 게 알파, 베타가 발생했던 거니까 XY가 있으면 일단 제가 여기다가 X라고 한번 쓰고요. 여기다가 Y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시겠어요? 이 XY에 주목해서 정수라는 특수한 조건이라고 했었으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서 일단 XY가 만들어지긴 하죠. 자, 그럼 여기 뭐가 있죠? 플러스 얘가 X라고 하는 형태가 들어가려면 얘가 이렇게 들어갈 것 같고요. 맞습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다시요. 이게 XY가 있고요. 여기 X를 만들려면 이렇게 가면 이게 X가 되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라고 한 건요. 얘가 당연히 요렇게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렇게 가서 얘가 x의 제곱이 만들어지긴 하죠.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여기 있었던 요 세 가지에 관한 형태들은 얼마든지 문제를 만들 수가 있었어. 그럼 선생님 여기서 2y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요렇게 들어갑니다. 잘 봐보세요. 요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딱 들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xy 그 다음에 얘가 x 그 다음에 x의 제곱 앞에 세 개는 썼고요. 2y까지는 분명히 다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면 요게 문제죠? 요거랑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이제부터 이 작업을 어떻게 진행을 할까? 플러스 2고 그죠? 여기 오른쪽에 5가 존재를 하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당연히 마이너스를 뺐어야죠. 그래야 여기 좌변의 식이 2를 없애줄 수 있을 거고 2x가 있었던 거죠. 그죠? 그럼 이거를 결과적으로 뭐 할 수 있죠? 이렇게 빼줄 수 있죠. 그게 오른쪽에 숫자가 얼마가 되더라? 얘가 5가 되더라. 일단 여기까지 가는 거 아니겠니? 자, 제가 지금 포인트를 어떻게 잡는 거야? 알파 베타라고 하는 모양을 잡기 위해서 요거를 그대로 갖고 가지. 그래서 x 따로 하나 y 따로 갔을 때 얘가 xy, 얘가 x, 여기가 x의 제곱까지 만들었으면 2y 만들 수 있고 여기에 좋은 형태가 2가 만들어지고 2x가 만들어지니까 그 두 개를 없애겠다고 이렇게. 됐습니까? 야 그러면 우리가 원래 원하는 것처럼 이렇게 곱셈 구조로 딱 문자가 섞여야 되는데 여기 이딴 게 남아버린단 말이야. 불편하단 말이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여기 있었던 요 x를 이쪽에 또 한번 모양을 맞춰주는 거야. 자 무슨 소리냐? 이 빨간색을 이렇게 가보는 건 어떻게 했냐는 거야. 마이너스 2가로 해. 자 x 더하기 2다라고 하는 걸 만들어 봐봐. x 더하기 2다라고 하는 걸 만들게 돼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걸 똑같이 묶어주려고요. 이렇게 만들어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나 봤더니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얘가 플러스 2.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앞쪽에 있는 수식이 어떤 수식이 나타났었냐면 이런 수식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면 뒤쪽에 있는 이 과정은 마이너스 2가로에 얘가 x 더하기 얘가 2가 됐었고 2를 넘겨주면 얘가 얼마? 3이다라고 하는 과정으로 들어갔겠지. 그러면 나는 얘네들을 이 y 더하기 x 더하기 2로 묶어버리면 여기에 수식이 x 더하기 2로 묶이면서 y 더하기 1 더하기 x 마이너스 가 2 이퀄 얘가 3이 되지. 한 번 더 정리하면 x 더하기 2다라고 하는 거에다가 순서를 좀 바꿔주면 x 더하기 y 마이너스 1 이퀄 얘가 3이 되는 거지. 그러면 정수에다 2 더해도 정수고 정수에다 정수를 더한 다음에 1 빼도 정수일 거니까 순서대로 상황을 만들어 보면 얘가 3에다가 1 1에다가 3 마 3에다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얘가 마이너스 3 몇 세트? 이렇게 4세트들이 언급될 수 있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찾을 거예요. 기본적인 원칙. 그래서 부정방정식의 정수 조건을 주로 많이 쓰는 게 알파 베타를 쪼개는 형태의 모양이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이 xy를 이렇게 한번 쪼개가지고 계산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가 3이다. 그럼 이거 뭐죠? x가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 들어가게 됐을 때 계산 결과 이 y는 얼마가 되고 얘가 3이 되고 이런 식으로 4세트가 얼마든지 계산될 수 있지 않았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방식이라면 두 번째 이 식을 제가 또 한번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할게. x의 제곱을 쓰고요. 저기에다가 y 더하기 얘가 1x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2y-5는 얘가 얼마? 제로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금 뭐 한 거죠? 저기 주어져 있는 x에 관한 2차식을 x에 관한 내림차수로 한번 정리해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란 뜻이에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의 공식을 바로 때려버리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에 b의 제곱 마이너스가 4ac 이렇게 나오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일단 모양새가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x가 정수여야 되는데 그럼 봐봤더니 여기 안에 있는 이런 모양이 하나 뭔가가 생겼어. 뭐가 있죠? 루트가 있어. 아 그럼 이거 한번 떼어보자. 루트를 갖고 가. y제곱이 발생해. 그 다음에 얘가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8y다 보니까 얘가 마이너스가 6y 플러스 1 얘가 플러스 2가 20이 되면서 플러스 얘가 얼마? 21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확인이 된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 번 더. 여기 루트 안에 있는 것만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b제곱 마이너스가 4ac라고 해서 계산해봤더니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y의 제곱 2y 마이너스 8y 마이너스 6y 플러스 1
플러스 20 이렇게 들어가더라고. 자, 한번 생각해봐. 이 x가 정수가 될 수 있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 거야. 첫 번째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일단 이 루트는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돼. 이 루트라고 하는 것은 뭐 해야 돼? 없어져야 된다고. 없어져야 된다는 것은 그래야 정수가 될 거니까. 그럼 이 루트가 없어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일단 얘가 0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봐. 0이 안 됩니다. 왜요? 봐볼까요? 얘가 어떻게 나오죠? y-가 3의 제곱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가 9가 되면서 얘가 얼마가 되죠? 얘가 12가 되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게 0이 될 수는 절대로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하는 겁니까? 이게 0이 될 수 없다면 루트가 없어지지 않는가? 그게 아니죠. 이 안에 있는 내용이 뭐가 되면? 어떤 놈의 제곱이 되면. 어떤 놈의 제곱 숫자가 돼버리면 제곱하고 루트를 일단 벗기고 나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y-3의 제곱 더하기 12는 일단 얘는 무조건 뭐보다 크겠니? 12보다 크겠지. 그렇다면 y-가 3의 제곱 더하기 12가 12보다 큰 놈 중에 가장 가까운 뭐? 제곱수를 떠올려보자. 그게 뭐가 될까? 16이야. 또 뭐가 될까? 25야. 또 뭐가 될까? 36이야. 이렇게 들어갈 거야.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는 y-가 3의 제곱이라는 놈이 얼마가 되고 얘가 4가 되고 y-3이라는 놈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y라는 놈은 5라는 놈하고 y라는 놈이 얘가 1이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두 번째, 얘가 25였다라고 한다면 y-3의 제곱은 얼마가 되냐면 13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y는 어차피 또 루트를 포함할 수밖에 없다. 이게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여기다 보시게 되면 y-3의 제곱은 얘 넘겨주면 얘가 24가 되니까 여기도 루트가 발생하니까 이상해진단 말이야. 즉 정수가 y가 일단 안 나왔다. 그러니까 뭐야? 이런 데이터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이제 이거를 어디다가 여기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째, y가 5라고? 봐봐. 그럼 어떤 식이 되는가? x는 2a분의 5를 갖다 집어넣었더니 뭐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자, 이 루트 안에 있는 결과가 16이라고 했으니까 루트 16은 얼마가 되면 얘가 4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4를 갖다 딱 붙였더니 2분의 마이너스 6 더하기 4다라고 하는 결과가 얼마가 나오죠? x가? 예,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는 것 같고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니까 x는 얼마가 되죠?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트가 그래서 요렇게가 가능하지 않겠냐. 정수라는 조건에서. 이해가 되니? 그럼 어떨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확인하다 보면 여기가 완전 제곱수가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여기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건데 얘도 완전 제곱수가 된다라는 전제로 가서 풀고 맨 마지막에 여기까지 확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굉장히 길어질 거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지. 그래서 우리가 주로 많이 푸는 게 이렇게 푸는 거야. 근데 틀은 항상 이 두 가지 버전을 같이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야 돼. 왜? 이게 안 되면 이걸로 갈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나왔던 이제까지 문제들을 보시면 주로 이 패턴이 훨씬 많아요. 뭐가? x, y 또는 알파, 베타가 곱셈되어 있는 구조가 있을 때는 이렇게 쪼갠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우리 책 한번 잠깐 봐볼까요? 32쪽 한번 봐봐. 32쪽 보셨습니까? 자, 거기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예제 과정들이 아마 쭉 있으셨을 텐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정수에 대하여 x 곱하기 y의 뭐를 찾아라? 최대를 찾아라. 그럼 뭐야? 여러 개가 나오는 과정에서 가장 큰 게 뭐겠냐? 이거 물어본 거야. 그래서 지금 방금 전에 계산했지만 뭐 이런 거 곱하면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이런 거 곱하면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니까 최대는 아직 조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응?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계산이 훨씬 쉽잖아요. 이거 곱하면 마상 이렇게 나오니까. 그죠? 여기 네 세트가 딱 바로 눈에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 x, y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도 한번 해보시는데 거기 해설이 개인적으로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그 맨 밑에 있을 예제 한번 잠깐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서 아 이렇게 풀기도 하는구나. 정수라는 조건이 약수와 배수라는 느낌으로 문제가 풀리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한번 좀 정리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케이? 이따 뒤에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부정방정식은 첫 번째 정수 조건이 있을 때 이렇게 쪼개거나 아니면 루트라고 하는 근해 공식을 활용해서 얘가 완전 제곱수가 되는 걸 확인해서 그 특정한 상황들을 끝까지 걸러내보는 거구나. 어떤 거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 정수가 하나만 더 보죠. 위에 예제 말고요.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봐볼까? 맨 밑에 있는 예제 한번 봐볼까? 맨 밑에 있는 예제. 그 조금 더 쉬운 풀이를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릴게. 맨 밑에 있는 예제 풀이 한 번만 잠깐 더. 밑에 있는 예제 풀이. 자, 거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문제를 살펴보니까 또 역시 M에 관한 어떤 어쩌고저쩌고 또 나오거든요. 근데 뭐라고 그랬죠? 두 근이 모두 뭐다? 정수다. 간다. 쌤,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건가요? 조금 전처럼 XY가 없으면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문제를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첫째, 두 근을 알파하고 베타로 잡죠. 그리고 얘가 정수다. 그리고 M도 정수다. 유독 정수란 조건이 많죠. 자, 그럼 가볼게요. 첫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근의 합인데 얘가 2m입니다.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였냐면 얘가 2m의 제곱 마이너스 2가 제시가 됩니다. 쌤, 그러면 쌤 문자 3개인데 식은 2개밖에 없으니까 못 푸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정수란 단원이 있으니까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 m을 이렇게 정리해서 넣을까요? 네, 생각보다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이거 제곱을 하면요, 얘도 제곱되고 얘도 제곱되거든요. 문자에 전체적으로 m만 하나만 제곱되어 있었으면 될 것을 얘를 집어넣는 순간 알파도 제곱이 되고 베타도 제곱이 돼요. 이게 되게 부담스럽다고.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여기 썼던 이 스킬을 그대로 쓰십니다. 어떻게? 볼게요. 자, A분의 짝수하게 공식을 쓰니까 얘가 B' 뿔만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잡죠. 쌤, 아까 처음에 여기서 뭐 했죠? 여기 있는 얘를 갑자기 완전 제곱수를 묶었던 이유는 뭐죠? 얘가 일단 0보다 큰지를 확인한 거죠. 수민아, 여기 잠깐 봐볼래? 여기 안에 있는 이 수식을 쫙 살펴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마이너스 m제곱 플러스 2가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죠.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m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2보다 작거나 같다. m은 루트 2하고 얘가 마이너스 루트 2. m 정수를 했잖아. 그럼 뭐니? m은 마이너스 1과 0과 1 이렇게 세 개가 나와. 이대로 볼 겁니다. 첫째, m이 마이너스 1이라면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마이너스 1 들어가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2였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제로였던 거죠. 그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m에다가 제로를 갖다 집어넣으면 얘가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가 제로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얘가 마이너스 2예요. 네, 세 번째, m이 1이다라고 하는 형태가 된다면 그건 어떻게 하죠? 알파 더하기 얘가 베타가 얘가 2가 되고요. 알파 베타라는 놈이 얘가 제로가 되는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었겠죠. 끝났습니다. 이제 뭐 하면 되죠? 이 두 개 찾고 찾으면 정수 조건들 딱딱딱 떨어지죠. 그거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이게 더 아까 여기선 솔직히 첫 번째 풀이는 아까 처음 풀어드렸을 때 얘가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았어요. 직접 막 확인할 게 많으니까. 근데 얘는 이게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적정하게 좀 응용해 볼 필요성이 있다. 특수하게 풀거나 근의 공식으로 푸시거나.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값어치가 있어서 거기에 예제를 실어놨고 보자고 했던 겁니다. 자, 많이 졸립죠. 가까이 그러면 우리 뒤에 거 하나 잠깐 보고 갑시다. 자, 뒤로 잠깐 넘겨볼래? 자, 뒤로 잠깐 넘겨보시게 되면 이제 방금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찾아보도록 하죠. 가볼까요? 거기 56번하고 55번 이렇게 두 개 있거든요. 55번하고 56번 이 두 개 있는데 요거부터 한번 점검해드리고 갈게요. 55번하고 56번 한번 잠깐 풀어볼까요? 55번과 56번 한번 먼저 풀고 나서 갈게요. 55번과 56번 시간은 한 4분 정도? 네, 들어볼 테니까 빨리 한번 정리해봅시다. 55번하고 56번입니다. 앞에 거 참고해서 풀어도 괜찮으니까 한 번만 봅시다. 55번과 56번. 정 문제를 모르겠다 그러면 뭐로 하라고? 근의 공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해. 거기까지 한번 얘기 드려봅니다.
55번하고 56번입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고요. 그 근처에 있었던 57번과 58번도 도전해볼 수 있으면 도전해보세요. 자, 한번 가볼까요? 자, 일단 55, 56은 이따가 제가 또 도전하면서 피드백을 또 받을 건데, 기본 원칙은 XY양이 있으면 쪼개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가장 예쁘고 빠르게 풀 수 있어요. XY양이 보이면. 근데 XY양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면 근해 공식을 쓰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빨라요. 루트를 어떻게 하면 없앨까? 부터 생각하시고 나온 것들을 직접적으로 다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현실적으로 빠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근해 공식 저렇게 쪼개는 거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겨요. 그 바로 오른쪽에 있는 거 다시 페이지가 33쪽에 보시면 요와 같은 예제 두 개가 딱 나오거든요. 당황스럽죠. 왜냐하면 문자가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고 문자가 3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두 개 모두가 굉장히 사람을 당황스럽게 하지만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학생들이 이거는 센스로 푸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요? 문제가 다 뭐냐면 다 자연수거든요. 그럼 이거 자연수 조건에서 불을 찾는 거 애들 진짜 잘 찾더라고. 근데 원칙이 있겠죠. 어떤 원칙이 있을까? 원래 개수가 큰 놈을 기준점으로 여러분이 분류하시면 돼요. 개수가 큰 놈을 기준점으로 분류하시면 돼요. 33쪽에 보시면 왼쪽에 맨 위에 상단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흡사 기준으로 분류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y가 자연수라며요. 그럼 y가 가장 가질 수 있는 큰 값이 뭐냐면 y가 2일걸. y가 3을 갖는 순간 요 나머지 xz는 무조건 제로가 돼야 되다 보니까 자연수 조건에 위배가 돼서 y가 2일 때 나머지를 쓰면 x 더하기 2z가 얼마가 진행되냐면 얘가 3일걸. 그럼 얘네들은 순서들 1, 1밖에 없을걸. 그래서 x1, y2, z1 이런 상황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y가 일반 차수를 줄인 거죠. y는 1이 되는 순간 x 더하기가 2z가 얼마나 이거 6이 되거든요. 그럼 이 상황을 또 보면 얘가 2였을 때 얘가 2가 돼요. 그 다음에 얘가 1이었을 때 얘가 4가 돼요. 0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실제로 가능성은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이렇게 한 세트, 총 3세트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거를 개수 큰 거 기준으로 분류하시면 됩니다. 여기 볼까요? 이건 더 짜증나 보이죠? 그죠? 왜냐하면 문자가 3개짜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배우기를 어떻게 배우셨냐면 문자가 여러 개더라도 어차피 내림차순 정렬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봤더니 쌤, A에 관한 몇 차? A에 관한? 그러니까 A라는 문자만 봤을 때 1차예요, 1차.
그러니까 이게 당황스러운 거지. 그래도 우리의 원리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A로 정리한다고 하면 A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일단 구별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A가 있는 것은 뭐가 됐을까? 첫 번째가 BC가 됐을 거고, 여기 얘가 B가 됐을 거고, 여기가 C가 됐을 거고, 1까지 들어가는 게 확인이 됩니다. 맞습니까? 동거 여기 좀 봐줘볼래? 좀 많이 졸릴 거야. 자, 이제 뭐 남았죠? A가 아예 없는 거야. A가 아예 없는 게 뭐죠? 뭐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여기 아예 없나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얘가 BC 더하기, 얘가 B 더하기 C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한 번만 다시요. A가 있는 항들을 체킹해보니까 요거 체킹했죠? 요거 체킹했죠? 이거 체킹했죠? 이거 체킹했죠? 요거 체킹했어요. 그럼 없는 것들을 써보니까 이렇게 쓰는데 모양이 유사하지 않냐? BC 더하기 B 더하기 C BC 더하기 B 더하기 C. 근데 여기 뭐가 있으면 돼? 1이 있으면 되는데 여기는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여기다 어떤 작업을 해? 플러스 1을 하고 마이너스 1을 해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하고 한다면 공통된 문자가 뭐야? B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로 묶을 수 있고 얘를 A 더하기 1로 묶을 수 있는데 얘 넘어가니까 얼마? 얘가 30까지 들어가지. 그러면 이게 뭐니? BC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1? 이게 뭐지? 아하, 얘가 B 더하기 1하고 C 더하기 1을 갖다 곱한 거야. 그럼 봐봐. A 더하기 1, B 더하기 1, C 더하기 1. 이게 얼마? 30. 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문자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근데 보니까 순환 구조죠. 대칭 구조죠. A하고 B하고 C의 위치를 바꿔도 똑같아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C가 가장 큰 걸로 뭐 해도 상관없어? 가정해도 상관이 없어. 오케이. 자, 그럼 가자. 야, 얘들아 이게 자연수거든. 그러면 얘는 아무리 못해도 무조건 2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야. 그러면 이 30을 3개로 쪼개. 30은 어떻게 쪼개지? 일단 15 곱하기 2로 쪼개지고 15로 한다면 5 곱하기 3으로 쪼개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2 곱하기 3 곱하기 5가 30의 형태가 되겠죠. 2 곱하기 3 곱하기 5 짜잔 짜잔 짜잔. A가 1, B는 2, C는 4. 끝. 이게 되는 거죠.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 많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가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대부분 다 이 감으로 찍어버려요. 야, 이거 A, B, C 어떤 걸 할까? 그래서 잡으면 실제로 답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출제가 잘 안 되는 편이긴 한데 혹시 나오면 학생들이 당황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고등교과과정을 배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문자 정리에 관한, 즉 내림차순 정리에 관한 이야기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 틀대로 가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정수 조건들은 주로 이런 선에서 끝난다라고 보시면 전체적인 부정방정식은 끝이 납니다. 이따가 시너지 보시면 생각보다 쉬워요. 표현만 잘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하나만 설명하고 그러면 뒤에 거 문제 풀면서 마무리할게요. 자, 이제 뭐 남았어요? 실수 조건이 남았습니다. 실수 조건 남았습니다. 자, 실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돼? 첫 번째, 제곱과 어울려서 주로 실수를 표현을 많이 하거나 또는 뭘 쓰죠? 실수라는 말을 실근 조건, 즉 실근 조건 뭐야? 판별식 B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무지하게 많이 써요. 지금부터 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34쪽 한번 봐봐. 이제 마지막 컨셉 한 페이지 간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설명해 볼게. 실수 조건이 주어진 경우 거기서 어떻게 나눠놨죠? 1번 완전 제곱꼴로 변형 가능한가, 완전 제곱꼴로 변형이 불가능한가,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제곱꼴로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으면 가고 안 되면 판별식 조건, 2차식의 구조면. 자, 그 요소를 마지막으로 예제 2개 잡아서 풀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봅시다. 자, 첫 번째, 쌤 실수라는 말이 붙어 있고요. x도 제곱이고 y도 제곱입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x하고 y가 모두가 제곱이 되면서 개수가 똑같은 거는요 1밖에 없습니다. 제곱인데 앞에 개수가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배우는 것 중에 나중에 타원을 배웁니다. 그 원종류인 거예요. 다 둘 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x끼리 묶어주는 거죠. y끼리 묶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플러스 1을 주고요. 여기다 1 주면 되죠. 자, 여기다가 4 주면 되죠. 여기다 4 주면 되죠. 그리고 원래 있던 여기다 5를 갖다 주면 되죠. 그럼 식의 값은 흰색 버전으로 다 똑같이 다 썼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빨간색만 이렇게 사라진 거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뭐가 되죠? x-1의 제곱 더하기가 y-가 2의 제곱이 이거랑 이게 사라져요? 이게 제로인 거죠. 생각해보자. 실수해서 제곱을 하면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은데 더해서 0이 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는 제로, 는 제로. 따라서 x는 1, 그리고 y는 2. 둘 다 제곱일 때는 완전 제곱식을 통해서 가는 게 가장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이쪽에 한번 더 풀게요. 여기 마지막입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의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제일 불편한 게 누구냐? 요 인간이야. 좀 여기 봐볼까? 요 인간이 제일 불편해. 다른 건 어찌됐건 해볼만 한데 얘가 불편하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x에 관한 식이 2차니까 내림차순을 쓸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럼 x항이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2y, 얘가 마이너스 2, 얘가 y제곱, 마이너스 2y, 여기 5가 되죠. 그러면 이때 이 2차량에서 x는 실수근을 가져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짝 숫자 판별식을 쓸게요. b' 절반이니까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요 놈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다. 자, 마이너스 2y 제곱 y 제곱은 얘가 마이너스 y의 제곱이 되죠. 그 다음에요. 플러스 4y 플러스 2y 얘가 플러스 6y가 되고요.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0을 때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9가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대가리 마이너스를 보내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고 좌변의 수식은 다시 이렇게 묶입니다. 쌤, 제곱에서 실수 범위에서 제곱을 해서 음수가 되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없죠. 뭐밖에 없죠? 그러면 0이 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y가 얼마다? 3이다. y가 3이면 이제 여기다 확인해야죠. y가 3이면 여기가 3이면 얘가 마팔이에요. 여기가 3이면요 9 마이너스 6 그죠? 9 마이너스 6 플러스 5 요게 8이 되겠지. 그래서 저 식은 어떻게 나오냐면 2가로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 이퀄 0. 즉 2가로의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퀄 0이 되어서 x는 2가 되죠.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고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 실수까지 주어진 경우 이 두 가지 버전을 잘 보시면 되고요. 그 오른쪽에 35페이지는 보통 올림피아드에서 푸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은 여기서는 소개하지 않을 거고요. 혹시 보시다가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 방법도 개별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좀 되게 독특하게 푸는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렇게 안 풀어도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방법은 소개만 거기서 하고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만 할게요. 많이 졸리죠? 많이 졸릴 땐 진짜 나가요. 뭐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사람은요 한 번 졸리면 절대로 그 상태를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못 깨입니다. 경험의 법칙. 경험의 법칙. 여러분 눈꺼풀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 운전하다고 하면 저 뺨도 때려보거든요. 참 절대 안 깨요. 껌도 씹어보면 절대 안 깨요. 어떻게 하면 잠이 깬 줄 아세요? 그나마 차를 멈추고 나가야 그 자리를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야 잠이 깨요. 요즘에 이제 학교도 들어가지만 실은 요즘에 잠이 오는 이유를 말씀드릴까요? 딱 하나입니다. 계절의 변화가 되면 몸이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요즘에 뭐가 갑자기 이상해졌지? 아침과 저녁에 날씨가 좀 이상해지지 않니? 원래 황사가 있어야 되는 자리와 황사가 없고 요즘에 조금은 어떤 상황이에요? 갑자기 추웠지 지금. 우리 이거 삼한사원이라고 하잖아요. 옛날 어르신들 그러죠. 삼한사원. 3일은 춥고 4일은 따뜻하고. 아마 내일은 좀 따뜻할 겁니다. 더 오늘보다. 왜? 3일 추웠거든요. 아니 진짜 믿으세요. 이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 일치하게 맞더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그런 거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그런 거 알죠? 제비가 낮게 날면 땅바닥 여러분 제비 나는 거 못 보시나요? 서울에서는? 제비가 땅바닥에 쫙 기어서 가잖아요. 그 다음날 비가 옵니다. 제비는 왜 땅바닥을 이렇게 가냐면 저기압일 때만 그렇게 하거든요. 여러분 개미굴 같은 거 보셨나요? 개미굴? 개미. 이렇게 개미들이 산을 쌓거든요. 이렇게 조그마한 지네들 나름의 산. 우리 인간들이 밟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게 산을 쌓고 구멍에 뚫린 게 있는데 그게 갑자기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보통 지진이나 뭐 파도가 갑자기 엄청나게 크게 덮치거나
아니면 좀 비가 올 수 있는 상황들일 때 보통 이렇게 개미들이 많이 움직이거든요. 이렇게. 저는 학교 갔다 오면서 제가 중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서 워낙 시골이었으니까 그러고 보면 내일 비 오겠다. 그럼 자전거 내일 타고 가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께 꼭 부탁을 하는 거, 졸리면 나가. 진짜 부탁이야. 정말 신경 쓰여 돌아버리겠어. 이렇게 한다고 잠이 깨지 않아. 뺨 때린다고 잠이 깨지 않아. 내가 많이 때려봤거든. 지금 차에서 막 소리 질러. 막 이렇게 해본단 말이야. 안 돼. 잠이 안 깨. 무조건 차를 세워요. 제가 그래서 밖에서 세웁니다. 근데 혼자 나가서 이러다가 운전하면 한 2km 또 가고 또 멈췄다가 이러고 가고 정 안 되겠으면 누워서 자버리죠. 알겠죠? 돌리시면 반드시 그렇게 움직이셔야 됩니다. 요거 좀 한 번 더 가자. 자, 뒤 좀 넘겨봐봐. 페이지 뒷버전이 있거든. 그거 한번 잠깐 봐보자. 자, 문항 체킹을 좀 해드릴 테니까 그거 위주로 볼 건데요. 60번 가볼까요? 60번, 61번, 62번. 제가 체킹해놨죠? 60번, 61번, 62번. 그거 한번 순서대로 풀어볼래? 여러분 손대지 않았던 부분이니까. 60번, 61번, 62번. 한번 순서대로 풀어봐주세요. (60번) (61번) (62번) 자, 안 풀리시면 말씀하세요. 제가 돌아다닐 거니까. 지금 졸리시면 나갔다 오시고 어차피 계속 수업 이어갈 거라서. 60번부터 그 다음 점 넘기시면 60, 61, 62. 문자가 많을 때는 한 문자로 내림차 수준. 제곱이 유독 많으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묶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60번) (61번) (62번입니다) 이거에서 일단 늘 0 붙여주시고 더블 마이너스 1 불안한 점은 마이너스 1 요거죠? 그죠? 0보다 커라 다시 붙여주시고 이거를 좀 다시 정리하셔서 y에 관한 식으로 한번 다시 한번 대립차수 정리해줘보세요. 미팅하는 것도 있고 조금 더 한 번 더 가보시면 여기는 아까와 다르게 m에 관한 몇 차니? 1차식들이지. 여기 한 번만 이렇게 가볼래?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그러면 이해하는 게 없을 수 있지. 그러면 이거에 관한 형태는 덧셈을 하면 되겠네. 이거 없을 수 있죠. 문자 하나를 줄일 수 있죠. 줄여볼까? 저변 부분 다 더한 수식을 써보죠. 네. 수식이니까 좌변만 쓸 수는 없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거 넘길게요. 요거 위주로 볼고. 아까 저기 알파벳 x, y 여기 갔던 거죠. 알파 하나 주고 일단 다 쓸까요? 다 쓰시고 4까지 넘겨가 봅시다.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알파 하나, 베타 이렇게 할까요? 알파 이거 베타. 이 모양 만들어 보죠.
여기서 건드렸구나. 자, 그럼 여기까지 맞잖아. 근데 이거는, 여기는 1이 있어야 똑같지. 여기다 1을 더해주자. 여기도 1을 더해주자. 이렇게 가면 시간 값이 변함이 없을 거 아니야. 그럼 얘네들을 묶을 수 있네. 앞쪽은 A, 뒤쪽은 이렇게. 여기 한 번 더 볼게요. 그거까지는 정리를 해보시고. 했었잖아, 다. 계산했는데 왜 지금. 엑셀 관한 내림차수 한번 먼저 다시 가볼까? 바로 엑셀. 그 다음에, 이럴 때 쓰실 때는 Y를 앞쪽에다가, 그래야 이제 내림차수 했다는 게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거. 그럼 얘가 는 제로까지 붙이시고요. 실수라고 했으니까 X 기준 쪽은 실근을 가지면 되겠지. 컴퓨터 D가 0보다 크다. 자, 이렇게 쓰시면 나중에 불편해져서 이게 어차피 문자가 두 개잖아요.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졸리지 지금? 됐어. 됐어. 요금 다시 지우시고 엑셀 관한 내림차수 한번 다시. 이제 부등호흡으로 자꾸 시작할까? 여기는 0이 아니지. B제곱 마이너스 4C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부등호 방향이 살아야 여기가 들어가죠. 자, 여기 한 번만. 여기서 내가 지금 판별 수 없잖아. 근데 이게 얼마인지 알아 몰라? 모르지. 는 0인지 아닌지 모르잖아. 이렇게 갈 수 없어. 다만 이것도 되게 중요한 힌트였던 거야. 써볼까 그러면? 자, 두 분의 셈 이렇게 쓸까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한번 써봐요.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곱하기 베타. 정답했어? 됐어? 응, 오케이. 그럼 봐봐. 아까는 여기, 아까 내가 2차식일 때 제곱을 하기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했는데 이미 1차지. 이게 더하면 간단하게 예뻐지죠? 없어지니까. M하고 마이너스 M은 사라지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한번 두 개 더 쓰면 되죠. 그럼 아까 내가 분명히 뭐라 했지? 이런 게 있으면, 아까 저기 XY 있으면 X하는 Y는 쪼갠다 그랬지? 그렇게 한번 해보자. 다 나왔었어요? 응. X 부분? 다시 넣어야죠. 안 넣으실 건가요? 근데 이게 그거 때문에? 그럴 땐 가장 쉽게 가는 방법은 뭘까요? 이거를 집어넣어서 가는 게 되게 부담스러워. 그럼 하나만 선택을 해. Y는 루트 3분의 1, 뭐 이런 거. 그게다 루트 3분의 1. 어차피 제곱 될 거니까. 그럼 그게 인수분해 돼요. 그리고 어차피 그렇게 해서 X를 구하면 어차피 또 제곱 될 거라 상관이 없을 거야. 한 번만 그렇게 봐주시고. 네. 네, 이렇게 되죠. 5 넘기시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라고 하는 거야? 정수 더하기 1도 정수고, 베타 더하기 1도 정수니까. 정수 곱하기 정수 5가 되는 건 5, 1, 1, 5,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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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거에 따라서 알파부터 찾으시면 되지. 여기까지 왔죠? 잠깐만. 자, 문자가 지금 현재 X하고 Y에 관한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거를 내림차순을 쓰자. 지금 내림차순 기본 모양을 좀 잡고 가자 그랬지. 이렇게 한번 잡아볼래? 거기까지 찾았네, 아니죠? 그럼 다시 집어넣어야죠, 그대로. 원래대로. 그래서 X값 찾으셔야지. 거기까지. 여기까지. 네, 는 제로 같죠? 자, 그럼 이제 봅시다. X 기준으로 얘는 실근을 가지면 되는 거지? 실수 X를 다른 말로 실근이라고 해석하는 순간 뭐가 되죠? 짝짝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걸로 한번 가보자. 딱 뒤에 건 다 올려주신 거고. 오케이. 여기를 이렇게 잡았을 때 뭘 쓰죠? 실수라는 말을 실근으로 해석하자 그랬지?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조건으로. 한 번 더 다시. 그럼 X도 계산이 됐어요? 오케이, 됐습니다. 61만 한번 가봅시다. 요 모양 나왔네. 알파벳 어떻게 하라고 했어? 아까 저기 이제 XY로 표현했었잖아요?
어떻게 했죠? 봅시다. 이렇게 알파 베타. 그러면 플러스 알파가 나오려면 그지? 오른쪽에 얼마를 붙일까? 그러겠네. 그럼 문제는 그러면 이게 4가 될까? 아니지. 여기 1이 새롭게 생긴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됐어야 돼? 1 넘어오면 안 맞잖아. 여기 3이면 1 넘어오면 1이 넘어오면 마이너스면 2가 돼버리죠. 다시 알파 베타 있죠? 알파 있죠? 베타 있죠? 플러스 1이 있고 그게 넘어와서 전체적으로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죠? 요거 한번 봐. 이 경보인 거야? 재난 경보 그런 거? 알았는데? 누구지? 이게 혹시 무슨 소리야? 재난 그거야? 왜 내 건 안 오지? 서해된 거 같은 느낌이 들지? 사는 데가 달라서 저희. 아니지 않아? 다 오지 않아? 이 혹시 누구 거야? 이 혹시 내? 안 왔는데. 알았지? 뭐지? 아 뭐지? 어? 아 그래 확인했어. 아니 도망가야 될 수도 있으니까. 소총총. 서쪽 아니야 여긴도 오는데? 아 저였어요. 다른 건 없어요? 아 확진자 그거예요? 안 봤어요. 그냥. 아 알겠어요. 아 저 여기 있으면 이 강남구 오던데 저는? 아, 내 지금 와이파이를 저거랑 연결해놔서 여기 폰으로 지금 안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네. 아, 되게 무서워. 요즘에 좀 일들이 많잖아요. 모르시나요? 우리 뚱땡이 아저씨. 몰라? 아, 저 위쪽에 사시는 뚱땡이 아저씨 있잖아. 제 동생이에요. 저보다 3살 어린 동생. 네. 아, 아직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김치성을 갖고 있는 어떤 아저씨 있잖아요. 통통한. 그 사람 요즘에 지금 수술받아서 위험하다 어쩌다 해갖고 지금 뭐 사망 상태도 아니다 뭐 이런 썰들이 지금 막 CNN에서 방송하고 난리였거든요. 네, 그래서 뭐 밑에 있는 여동생 있잖아요, 여동생. 오빠 잿더리 들고 다녔던 그 여동생. 이렇게. 그 여동생이 뭐 대리만이 뭐 누가 되느니 마니 뭐 이런 게 요즘 시끄럽잖아요. 아, 그럼 관심 없으십니까? 아, 그렇구나. 저는 집이 제 파주라고 했죠, 파주. 네, 가장 핫한 지역에 가장 통일이 되면 가장 핫한 지역이 될 거야. 홍대나 이태원이 아니라 아마 저희 집 쪽이 아마 제일 핫한 지역이 되겠지만 언제 통일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통일이 될 때까지 뭐 그런데 거기가 전쟁나면 제일 위험한 1순위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에 보면 여러 가지 비상식량들을 쌓아놓고 항상 떠날 준비를 하고 물을 항상 이게 2박스씩 쌓아놓고 있거든요. 아, 농담이에요. 저희 와이프 때문에 쌓아놓는 거예요. 저희 와이프가 물 먹는 하마거든요. 차만 타면 물을 꼭 한번 차에 딱 앉는 순간 물 한 통을 까요. 그리고 내려서 뭐 쇼핑하고 딱 들어와서 또 다시 차에 앉는 순간 한 통을 까요. 제 차에는 그래서 항상 물이 항상 이만큼씩 있어요. 네. 도망가려고 하는 거 아니고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문제 한번 잠깐 봐보죠. 여러분이 약간 좀 당황스러워 하실 법한 문제여서 잠깐 봐봐. 잠깐만 봐줘봐. 내가 왜 이 얘기를 왜 따로 떼서 하냐면 이것도 연습이 좀 필요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런 문제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실근이라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니네가 막상 문제가 잘 안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 이렇게 3개 골라놨겠죠. 그래서 좀 짜증나는 것들 위주로만 62번은 원래 예제 있던 거라서 그대로 풀면 되는데 자, 60번 문제 잠깐 코멘트 잠깐 달고요. 61번 달 건데 한 번만 그냥 봐줘봐. 자, 60번 봤더니 이거 내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대부분을 제가 돌아다니면서 내림차순 해라. 왜냐면 우리가 주로 문자를 x로 정리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럼 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얘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던 거죠. 그럼 얘가 어떤 게 남죠? 9i의 제곱 플러스 1은 0이다. 이렇게 잡는 거죠. 그래서 x가 실근을 갖는 거죠. 실근 x가 되는 거다 보니까 짝수자 판별식은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네, 이렇게 정리가 되고 여러분 이거 맨 마지막에 안 붙이시는데 반드시 붙이셔야 돼요.
D가 0보다 크다가 되니까. 그럼 결과적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9i의 4제곱이 되고요. 암산할게요. 이렇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10i 제곱인데 얘가 플러스 얘가 6i의 제곱이 돼버리고요. 여기가 얘가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됐던 거죠. 근데 항상 실근 조건에서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요게 항상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얘가 얼마가 되냐면 3i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절대로 얘가 음수일 수가 없어요. 실수에서는. 그러니까 뭐야? 제곱이 0 되는 거? 즉 y제곱은 얼마? 3분의 1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럼 이제 이거 계산하겠죠? 그럼 여기다 원래 여기 있던 거에다 집어넣겠죠? 뭐가 문제냐? 요게 문제여서 아마 고민했을 거야. 조금 다른 얘기 해볼까? 쌤 이거요 y에 관한 내림차순 하면 그럼 x가 나오겠네? 예, 맞아요. 예, 이렇게 가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일단 9i의 제곱인 것 같고요. 아 여기도 하나 더 붙는군요. x의 제곱 더하기가 9가 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쓱 보면 재밌는 상황을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숫자가 약간씩 좀 이렇게 차이가 이쪽에서 보면 생기고 나머지 패턴들은 비슷하죠. 여기가 x였겠구나. 이렇게 똑같아요. 실근 y라고 읽을 수 있고 이렇게 하자고요. 그럼 어떻게 되죠? b'의 제곱 16x의 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더하기 9 x제곱 더하기 1이 뭐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더라.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지. 자 그럼 어떻게 나옵니까? 마이너스 x의 4제곱 나오죠. 이렇게 갔더니 얘가 마이너스 얘가 10x제곱이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6x제곱 딱 뜨죠? 얘가 마이너스 9 이렇게 된다. 그럼 양변에 갖다가 마이너스 나누는 순간 이렇게 되고 패턴이 똑같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곱이 음수가 될 수는 없잖아. 그래서 x제곱이 얼마? 3이라고. 그래서 x제곱 여기 나왔죠? y제곱 나왔죠? 더한 다음에 몇 배 걸어라? 6배 갖다 걸어라. 이런 얘기가 된 거니까. 정답 20인가요? 뭐 그렇게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실 때마다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 야, x를 정리하자. y로 정리하자. 그래서 실근 조건이 은근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좀 자꾸 부탁을 하는 거야. 좀 기억하더라고. 자, 61번. 제가 왜 굳이 이 문제를 다시 여기서 보자고 했을까?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알파 베타 큰 줘봐. 그럼 잘 봐. 알파 더하기 베타가 두 군의 합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요. 두 군의 곱공식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어요. 확인되니? 이거 확인돼? 야 그러면 봐라. 쌤 아까 분명히 여기 2m이 있었고 여기 뭐 4m 제곱 이런 거는 그렇게 안 풀었잖아요. 맞아요. 잘 봐. 문자를 얘는 소거할 수 있잖아. 아까는 왜 이거를 소거하지 않았냐면 소거하는 순간 얘네들이 아까 문제에서는 제곱이 됐었거든요. 아까 예제 문제에서는요. 근데 얘는 제곱 어차피 할 필요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더해버리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가 오른쪽 4가 되죠. 뭐가 발생했어? 곱셈 구조가 발생한 거지. 이게 뭐야? 얘잖아. 아까 써드렸던 알파 베타 약수와 배수. 그럼 얘가 플러스 알파? 오케이.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얘가 계산할 때 조심할 건 1이 형성되니까 여기는 5가 돼야지. 그래서 뭐야? 5, 1, 1, 5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이렇게 갔어야지. 그러니까 이걸 눈여겨보라고. 근해 공식 쓴다 뭐 이런 것도 생각해놓고. 그러니까 내가 부정방정식을 만났을 때 와 이거 어떻게 풀지? 당황스럽네 라고 하는데 내 머릿속에 어떤 카테고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뭔가 하지. 응? 알파고라고 하는 그 AI 그 로봇 아니죠. 아무튼 인공지능 그 대상체가 처음에 이세돌을 못 이겼죠. 이세돌이 한 번 이긴 적이 있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세돌을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가 내가 학습이 그 과정하는 학습이 안 됐던 것 같아. 그 당시에는. 근데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이세돌은 죽었다 깨어나기를 못 이길걸요. 왜 이세돌 했던 거를 또 다시 한번 학습을 해서 또 쌓아놨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이긴 사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세돌이 유일하게 이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잘 모르십니까? 이세돌만 유일하게 이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이세돌보다 잘하는 애 있거든요. 되게 약간 좀 재수없게 생긴 애가 있잖아. 되게 봐도 잘 준 애가 있는데 걔가 이세돌 엄청 그거 한다고 했을 때 되게 깠거든요. 걔 다 졌습니다. 붙어가지고.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고자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알파, 베타 이런 곱셈 구조가 있어? 근데 얘가 정수라는 단어가 들어가니? 오케이, 그럼 내가 이렇게 쪼개는 연습을 해보자. 뭐 실수라는 말이 있어? 오케이, 판별식이라는 개념을 한번 도입을 해보자. 카테고리 잡아주시라고. 알겠죠? 그럼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좀 어려운 거고 보통 시너지에서는 조금 더 쉽게 갑니다. 알겠죠? 시너지 한번 잠깐 보면서 마지막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너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시너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잘 정리하시고 시너지 한번 볼까요? 자, 시너지 보시면 부정방정식을 찾으시면 되거든요. 혹시 누가 먼저 찾으시면 페이지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132쪽이 됩니다. 132쪽. 네, 132쪽. 네, 오케이,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요거에 관계된 문제를 몇 개만 좀 골라서 같이 한번 풉시다. 자, 일단 756번 하고요. 쌤, 우리 숙제 아니었어? 맞아요. 맞는데 한 번 다시 볼 거예요. 왜냐하면 과제 점검하면서 거기 756번 문제 한번 다시 보세요. 이렇게 푸셨는지 여러분들. 그 다음에 거기 맨 마지막에 보시면 또 뭐가 있냐면 758번. 요거는 이제 수업 때 여기서 안 다뤘던 거니까 그 내용 요 두 개 한번 잠깐 보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거기 풀이 과정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혹시 지난번 풀어왔던 과정하고 좀 풀었던 거 좀 다르면 다시 정리 좀 해보세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확인해 드리고 이제 고난도로 넘어가면 되니까 756번하고 그 다음에 758번하고 한 번만 다시 봐주세요. 756번하고 758번하고 이게 실수 조건이니까 실근으로 그렇겠지. 판별식 D가 너는 지금 이렇게 잡힌 게 이게 여기서는 이게 특별하게 바로 보여지게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이번에는 판별식으로 한번 풀어볼래? 내림차순 정렬해서 한번 가보자. 다 쓰고 있네. 여기서 바로 마이너스 나왔구나. 요거 한번 가볼까? 공통분. 어떻게 풀었는지 한번 너 스스로 정리해보라. 위에 거는 바로 보였구나. 잘 찾았네. 여기 이거를 실근 조건으로 한번 풀어볼래? X라는 문자로 정리해서 실근으로 한번 풀어볼래? 풀릴 수 있는 상황이 있어서 아까 풀었던 거 똑같지? 네, 오케이, 그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풀었냐? 이거 어떻게 풀었어? 이런 식으로 이거를 다른 게 푸는 방법은 이거의 모양을 맞추면 혹시 여기가 x-2y 제곱으로 될 수 있지. 그럼 여기 y 제곱 하나 남지. 이런 웃기겠네. 그렇게 해서 한번 생각해보자. 풀이건 이거 어디가? 그냥 집에 풀어가지고 뭐 풀이건 한 번만 적어줘 보세요. 제가 점검 좀 해드릴게. 그렇지. 그랬구나. 오케이. 실수는 판별식이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돼요. 판별식이 대세다. 그래서 맨 마지막 부등호반은 항상 얘가 반대죠? 명보다 작거나 같아. 이렇게 항상 주로 많이 그렇게 돼요. 자, 그럼 마지막 점검하고 뒤에 고난도 문제에서 아마 틀린 것들이 좀 있었을 것 같아서 거기도 점검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을 이제 보려고 하냐면요. 거기 여러분 아마 이렇게 풀었을걸요? 756번 있죠? 756번은 이렇게 푸신 분도 있어요. 756번은 어떻게 풀었냐면 네,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푸신 분도 있어요. 오케이, 이게 시간이 제일 짧긴 하죠. 이게 보이면 특별히 그 XY 양이 보였을 때 이렇게 바로 갈 수도 있다면 이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어요. 그죠? X-2Y 이렇게 잡으시면
그럼 여기가 y가 얼마? 마이너스 1 들어갔더니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가능? 이 말 이해되겠니? 다시 거기 756번의 문제에서 보시면 실수라는 말이 있었고 그거를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바꿀 수 있었기 때문에 각각이 0,0에 대기하는 값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런 게 보이시면 가는 건데 그게 안 보이면 판별식으로 가는 게 원래 순리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별식도 생각하고 제곱 더하기 제곱도 생각하고. 자, 그 다음에 758번 하나 잠깐 봐볼까? 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두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거를 갖는다라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오직이란 단어, 오직. 자, 가볼게.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라서 한번 잠깐 워밍업 삼아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한 번만 그냥 봐주세요. 자,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원래 공통근을 풀 때 가장 일반적으로 해설지들은 이렇게 풉니다. 공통근을 알파라고 풀면 이렇게 쓴다. 근데 저는 그냥 푼다 라고 했을걸요? 저는 그냥 풀 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똑같으니까. 자, 그럼 빼볼까? 빼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이거 사라지면서 k-2x가 되고 여기도 k-2가 얘가 제로가 돼. 그래서 얘가 얼마? k-2에 x 더하기 1이 제로가 나옵니다. 함부로 나눌 수 없었던 문자이기 때문에 첫 번째 k가 얼마가 되거나 2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보세요. k가 2가 들어가잖아요. 그 위에 있는 식이요. 이렇게 떠요. 그럼 아래에 있는 식을 보면요. 이렇게 떠요. 그럼 뭐 어떻게 되죠? 같아져 버리죠. 해가 두 개 나와요. 그럼 오직 하나라는 말에 모순이 걸리죠. 아, 오직 하나에 모순이 걸리는구나. 그럼 얘는 안 된다 이거지. 그럼 뭐로 가야 돼? 얘로 가야지. 그럼 이걸 뭐라고 읽어? 얘가 공통근.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하는 거지. 그럼 얼마니? 1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가 제로. 따라서 k는 얼마?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통근하고 K값을 여러분들이 그냥 하나하나씩 찾으시면 되는데 K값과 공통근을 더해달라 정답으로 해서 1번이 답이 되었던 게 있죠. 그렇게 확인하시면 어떻겠냐 싶어서요. 하나만 더 갑시다. 여러분들 제가 지나다니면서 숙제 점검 해보다 보니까 맨 위에 문제, 도형 문제 하나를 좀 틀리신 게 있어서 그 얘기 잠깐 한번 코멘트 달고 우리는 고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난도 한번 가볼까요? 아니, 고난도 755번 가볼까요? 오늘 정신이 없네요. 자, 지금 현재 이렇게 나와있단 말이에요. 자, 어디가 직각? 얘가 직각? 얘가 직각. 그럼 일단 저는 여기가 세타면 여기는 180만의 세타를 쓸 수 있겠죠? 이런 느낌을 일단 한번 살려놔 볼게요. 별로 큰 쓰임은 없습니다만 그냥 쓸게요. 자, 그 다음에 길이가 모두 자연수라고 했었고 여기가 2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얼마래요? 얘가 6이래요. 예,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 둘레의 길이 뭐를 찾아라? 최대를 찾아라 이랬단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여기를 알파라고 하지 뭐. 여기를 베타라고 하지 뭐. 끝! 쌤, 그러면 대놓고 직각을 준 건데 이 직각은 도대체 어디에 쓰라고 준 겁니까? 내가 뭐라 했지? 직각은 대부분의 구조가 피타고라스 아니면 닮음. 이렇게 그러면 어때요? 이 부분을 갖고 피타고라스를 만들었을 때 여기를 h라고 하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죠? h의 제곱은 알파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과 동일하다. 맞죠? 두 번째, 요거 아래쪽 삼각형 갖고 보면 h의 제곱은 뭐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얼마? 6의 제곱과 동일하다. 끝났네? 이거 같을 거 아니야? 왜 h제곱은 임의로 잡은 문자지만 어차피 같은 문자니까 아, 그렇다면 알파의 제곱 더하기가 4가 베타의 제곱 더하기가 36이 되는구나.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의 제곱은 베타의 제곱 더하기 얼마? 32가 되는구나. 일단 여기까지 확인이 가능하겠지.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본 게 이거였습니다. 사각형의 둘레의 길이에 뭐를 찾아라? 최대를 찾아라. 자, 그럼 어떻게 풀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6 더하기 2는 어차피 이거 8일 것이고 이거의 최대를 찾아라. 어떤 얘기 했었냐면 다항식 구조의 최대를 찾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 뭘 붙여라? K를 붙여라. K를 붙여라. K를 붙여라. 붙여볼까 그러면? 쌤, 그럼 어떻게 되죠? 베타는요 8-알파-K예요.
빠라라 예, 이렇게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알파에 관한 식으로 정리가 되는데 솔직히 말하면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죠? 자연수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이, 쌤 그냥 그 자연 조건을 풀면 안 돼요? 가장 쉽게 보이는 숫자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베타가 2면 알파는 6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곱수니까. 아니 자연수라며 자연수라며. 그러면 주어진 형태가 베타가 2였을 때 뭐 여기가 6 들어간다. 이런 게 확인이 된단 말이야. 이해가 되니? 원래 이렇게 풀어. 2차 방정식으로. 2차 함수꼴로. 이렇게 풀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오면 원래대로 푼다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요거 정리 쫙 해서 우리가 K에 관한 식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자연 조건이 딱 떨어져요. 제곱 곱해서 2배 곱해서 2배 곱해 이게 조금 불편하지만 K에 관한 식을 찾을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굳이 자연수한 조건을 줬을 때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라고 봤을 때는 여기가 2였을 때 여기가 6이 되는 게 제일 작은 값이 됩니다. 즉 또 있지 않을까요? 뭐 1 안 돼요. 여기 3, 4, 5 이렇게 집어넣다 보면 이 형태가 반드시 제곱수가 나올 수 있는 건 요거가 가장 작은 값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확인 끝내버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거기 있었던 775번에 해당되는 정답은 뭐죠? 이거에 대한 형태를 최소를 잡는 거죠. 아, 문제 최대 잡으라고 했습니까? 최대. 아, 그러면 최대를 잡는 방법은 그럼 이걸로 그냥 가도 상관없긴 하지만 최대 한번 잡아볼까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시면 베타의 제곱, 알파의 제곱 자연 조건을 한번 풀어볼까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 여기다가 뭔가 제곱을 더할 생각 말고요. 여기서 거꾸로 가볼까요? 자, 어떤 게 있냐면요.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가 알파라고 하는 과정이 여기가 32였죠. 그럼 여기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이렇게 될 게 불편하니까 이렇게 한번 가보죠. 네, 이렇게 한번 가볼 수 있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아까 우리 그 정수 조건처럼. 쌤, 어차피 알파가 더 크다라고 하는 걸로 인식이 된 거니까 그럼 얘는 항상 양수 구조니까 뭐가 가능할까요? 일단 참고로 얘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잡죠? 첫 번째 1하고 얘가 32 얘가 2하고 얘가 16 4하고 8 예, 항상 얘가 작은 거니까 이 세 개밖에 없겠지. 그럼 여기 1번을 잡을까? 여기 2번을 잡을까? 3번을 잡아보자. 그럼 첫 번째 1번의 상황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1이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 더하기 베타가 30입니다. 그럼 양변을 두 개를 더하면 알파는 2분의 33입니다. 쌤 자연수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두 번째 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요. 여기 보니까 2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요. 16이었어요. 두 식을 더하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알파라고 하는 건 얘가 9가 나옵니다. 알파가 9가 나오면요. 베타는요. 네, 7이 떨어집니다. 자, 세 번째 4, 8이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얘가 4였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얘가 8이었으면 우린 여기서 알파가 6인 걸 알고요. 베타가 2인 걸 얻습니다. 그게 방금 전에 구했던 요 식인 거고요. 두 개 나오네. 그러면 이게 제일 작은 거, 이게 제일 큰 거네. 그래서 순서대로 9, 7 잡아주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은 얼마? 24가 최대값으로 결정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풀기엔 좀 뭔가 부담스럽단 말이에요. 왜 3개짜리 제곱이니까. 풀리긴 하지만 여기서는 굳이 자연수란 조건에서는 이렇게 바꿔보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럼 얘가 약수와 배수로 딱 바뀌어버리니까. 좀 빨랐을 수 있지만 피타고라스 한번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혔을 때 뭔가 특수하다면 뭐 최소나 최대는 여러 가지 값이 나온다는 뜻이면 이렇게 바꿔서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참고로 얘가 더 작으니까 뒤쪽에 더 큰 걸로만 해서 싹 세트가 딱 나온다. 이렇게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넘기죠. 자, 뒤에 고난도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러면 거기는 제가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질문들이 있었을 것 같아서 771번 때부터 그 뒤쪽에 있었던 782번 때까지 질문을 받고요. 오늘 좀 미리 쉬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조금 빨리 쉬어갈게요. 자, 누가 물꼬를 터주시면 좋겠는데요. 781번이요. 774번이요. 네. 772번이요. 782번이요. 옳지. 정리되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잡아보도록 하죠.
772번부터 차근차근 4개 갈게요. 772번부터 차근차근 뒤로 갑시다. 772번 봅시다. 설명하겠습니다. 3차 방정식의 모든 근이요. 2차 방정식의 모든 근과 일치한다 그랬고 뭐 몫에 관한 얘기 뭐 이렇게 했네요. 와우. 네. 자, 그럼 이게 과연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한번 봐보자. 772번의 문제를 봤더니 x의 제곱 얘가 x-2는 제로인데 이때 이 x는 얘가 -2였고 이때 x라고 하는 또 다른 값은 얘가 1이 되는 게 확인이 되네요. 그런데 거기 문제를 보니까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거의 세 개의 근이 이거랑 똑같이 일치한대. 전부 일치한대요. 모든 근이 일치한대요. 이게 뭘까? 근은 여기 2개인데 여기 3개가 돼야 된대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중근에 관한 이야기겠죠. 첫째, x 더하기 2의 제곱, 즉 -2를 중근을 가져가고 이렇게 되거나 두 번째 케이스,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하고 마이너스군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을 하고 x 더하기 1의 제곱을 하고 이런 상황. 야, 둘 중에 이거네. 근데 여러분이 여기를 잘 봐보는 순간 이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맨 마지막이 -2는 0으로 끝나요. 여기는 x의 세제곱 더하기 점점점점 맨 마지막에 +2는 0으로 끝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야, C란 놈이 있어. 얘야? 이걸 물어봤는데 조건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C가 뭐였다? 음수였다. 그렇다면 쌤 이거를 초이스하라는 뜻이군요. 왜? 얘가 음수였으니까. 그럼 이거 풀어. 이거 풀어 그냥. 풀면 거기서 어떻게 나올까? 이거 한번 풀어볼까? 그럼 어떻게 되죠? x의 제곱 더하기가 4x 더하기가 4에다가 x-1. 자, 제곱 어떻게 갈까? x의 세제곱 4x의 제곱 더하기가 4x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4x. 선생님 여기 잘못 썼구나. 여기 4네요. 죄송해요. 여기 4였고 여기는 플러스였고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까지 이렇게 딱 들어가겠네. 선생님 그러면 이 수식은 x의 세제곱 더하기가 3x의 제곱 더하기 0x는 의미 없이 이렇게 쓴다면 우리는 여기서 a란 놈은 3이었고 b란 놈은 0였고 c란 놈이 얘가 마사라고 하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겠네. 그럼 772번의 첫 번째 과정 끝난 거야. 그다음에 뭐지? 이제 뭐야? 이 주어져 있는 그럼 수식 나왔네. x의 세제곱 3x의 제곱 이 마이너스 4를 누구로 나눴어? 다시 요 인간으로 나눴어. 이렇게. 근데 방금 전에 보면 알다시피 우리는 요 식이 뭐랑 똑같아요? x 더하기 2의 제곱에 x-가 똑같은 거고 이 식은 x 더하기 2에 얘가 x-로 똑같아요. 그럼 생각해봐라. 야, 이거를 얘로 나눴댄다. 그럼 몫이 뭐가 오겠냐? 당연히 직접 나눠서 해보라 마라 이게 오겠지. 그래야 곱해지면 얘가 떨어질 거니까. 조선 이번 이해돼? 이 말 이해돼? 그럼 이게 뭐라는 거야? 이게 QX라는 거네. 이게 몫이라는 거네. 그럼 뭘 구하라? Q100 구했더니 Q100은 얼마가 됐다? 102가 되었다. 이게 정답이겠지. 네, 그래서 거기 있었던 772번은 102가 정답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야? 중근을 갖는다라는 해석을 어떻게 가져갈래? 이거 고민하시면 772번 해결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자, 74번 오른쪽 위에 걸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또 뭐냐? 3차 방정식인데 얘가 뭐라 그랬어? 서로 다른 몇 개의 실근? 3개의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고? 가볼게. 일단 제가 지난번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문자가 많다. 그럼 그게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냐? 물론 어려워지는 게 대다수입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조립제법이 쉬울 수도 있다라고 아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아니 뭔 소리냐? 여기 있던 이 문자들만 어떻게 하면 없앨까를 막 고민하시면 되죠? 뭐 집어넣으면 얘가 없어질까를 막 고민해보자. 여기.
식상가 맞죠? 8-AX의 제곱 A제곱 마이너스 8AX 마이너스 A3제곱은 제로. 오케이, 여기까지. 자, 실근 얘기했고 뭐 이랬으면 얘는 분명히 반대 조립비법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뭘 집어넣어야 얘가 예뻐질까를 생각하면 되지. 뭐 집어넣으면 되냐? A! 오케이, 가보자 한번.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자는 거야. 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자, 일단 내려왔어. 얘가 A, 얘가 8 들어왔어. 8A. 얘가 A의 제곱이 됐어. 그럼 결과적으로 얘가 A의 세제곱, 여기가 제로 딱 떨어지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얘가 X-A에다가 X의 제곱 더하기 얘가 8X 더하기 얘가 A의 제곱이 콜 제로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서로 다른 세 시근을 갖는다면 얘가 일단 뭐가 돼야 되죠? 서로 다른 두 시근을 가지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뭘 떠올려요? 짝수차 판별식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뭐 했으면 된다? 0보다 크면 된다. 그래서 A는 결과적으로 마사하고 얘가 4보다 크다. 4보다 작다. 이렇게 일단 범위가 나올 거야. 그러면 여기서 너무 무르르듯이 왔지? 딱 하나 점검할 게 있어. 분명히 거기 문제가 뭐라지? 서로 다른 세 실근이라 그랬는데 여기에 두 실근이 서로 간에 다르다라고 조건을 풀었지만 여기에 근이 두 개가 얘랑 다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지. 앞에 있는 x는 a라는 근하고 여기가 만약 같아져 버리면 문제 심각해지잖아요. 왜? 여기 두 개가 다른 게 나왔어요. 예를 들어 동그라미가 나오고 세모가 나왔어.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만약에 a랑 같아 버리면 중근이 되니까 서로 다르다는 말을 쓸 수가 없어요. 확인해야 돼. 뭐를 확인할까? 요 주어진 수식이 x는 a라는 근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를 확인하는데 그건 무슨 말이냐? a 집어넣어봐. 네, 이겁니다. 그죠? a 집어넣었더니 요거를 만족하는 걸 집어넣었더니 이거야. 그럼 얘가 만약에 는 제로가 되는 게 있다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2a의 제곱이니까 얘가 2a로 묶는 순간 a 더하기 얘가 4가 제로죠. 그럼 a는 얼마야? 0 또는 마사.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a가 0 되잖아요? 중복된다는 뜻입니다. a가 마사가 되잖아요? 중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답을 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피해서 써야지. 쌤, 여기 딱 보니까 일단 마사는 애초부터 선택사항이 없어요. 그죠? 등 없으니까. 근데 뭐가 문제냐? 0 들어가면 되는데 안 돼. 그래서 답을 여러분 최종적으로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써야지. 답이 이거일걸? 혜연아 답 한번 확인해줘봐. 이거 맞아? 틀려. 아, 틀리셨어. 네, 알겠습니다. 현재 이거 맞니? 주소 이거 맞니? 다? 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가 3개, 여기가 3개. 안 그래서 답을 7개로 해서 틀리신 경우들이 많았겠지. 제가 볼 땐 딱 그거야. 답을 7개로 쓰시면 이게 틀린 게 되죠. 그래서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서로 다른 말은 여기서 분명히 이 조건을 갖고 풀었지만 얘랑 근이 같으면 안 되니까 이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해서 집어넣으면 이거를 뭐 해줘야 돼? 맨 마지막에서 제거해줘야 돼. 그게 문제인 거야. 어렵다. 이런 건 좀 어려운 거야. 그래서 끝까지 정신을 안 차리면 틀릴 수 있기 때문에 714번은 조심스럽게 접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개 얼른 하고 잠깐 쉬죠. 자, 781번, 782번 두 개만 얼른 한번 하고 잠깐 먼저 쉴 테니까 미리미리 좀 쉬고 잠도 좀 깨고 들어오세요. 쌤은 오늘 그 우리 꼬맹이 치과 갔다가 어렸을 때 저 치과 갔던 기억이 진짜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억을 심어드리지 않고자 진솔아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별로 먹고 싶은 게 없나 봐. 난 먹고 싶은 게 있었거든. 그래서 내가 거꾸로 내가 진솔아 햄버거 먹으러 가자. 그래서 햄버거를 먹으러 갔는데 진짜 오래간만에 제가 한 6개월 만에 처음 먹는 것 같아요. 햄버거를. 잘 안 먹거든요. 빵 쪼가리를 별로 안 좋아해서. 오늘 싸이버거 먹었거든요. 맘스터치에서. 싸이버거 좀 맛있더라. 집에 약간 남겨놓고 왔는데 갑자기 생각나서. 그렇다고. 자, 781번 볼게요. 보겠습니다. 781번. 3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 그런데 거기 봤더니 일단은 이렇게 쓰여져 있죠. 셋 모양이 많이 불편해요.
그래, 내가 봐도 불편하다. 그러면 3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일단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니? 문자가 대가리에 있을 땐 제가 0이 아니라고 먼저 던져줘야지. 거기 참고로 A의 범위에는 0이 있거든요. 일단 던진 상태에서 얘가 서로 다른, 어우, 재미나네. 서로 다른 세 정수근이야. 그럼 일단 문자가 두 개가 있어서 되게 불편하다 보이지만 숫자를 딱 하나밖에 안 떠올라. 뭐? 마이너스 2가 떠올라. 마이너스 2가. 자,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A, 2B, 4B, 얘가 8A. 이렇게 돼야지. 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얘는 어떻게 되니? x 더하기 2에다가 ax 더하기 얘가 2b 마이너스 고쳐보자. 예, 그 다음에 얘가 4a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됐죠? 쌤, 이거 정수근이네요. 한 개. 여기랑 똑같죠? 얘가 몇 개를 가지면 돼? 서로 다른 정수근 두 개를 가지면 되지. 쌤, 이거 인수분해가 되나요? 이거 인수분해 될까요? B가 있는데? 안 되죠? A하고 B가 같이 있으니까 이거 좀 불편하게 안 되더라고요.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여기 지금 하나 빼먹었죠? 네,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요. 네, 이거 한번 가보자. 그러면 쌤, 서로 다른 정수근 두 개라면 우리 이걸 이렇게 한번 가보죠. 아까 했던 내용처럼. 알파하고 베타 한번 가볼까요? 알파하고 베타. 그럼 어떻게 되죠? 첫째, 알파 더하기 베타가요 얼마가 되냐면 a분의 마이너스 2배 가로에 얘가 b 마이너스 a. 그래서 얘가 얼마가 처리가 되냐면 2 마이너스 얘가 a분의 얘가 2b. 두 번째, 알파 곱하기 베타라고 하는 과정은 뭐가 됐을까 봤더니 얘가 정확하게 얼마죠? 얘가 4가 딱 떨어집니다. 그럼 느낌이 딱 오죠? 어떤 느낌이 오세요? 예, 분명히 정수근이 되잖아요. 두 개 곱해서 4가 되는 정수근은 몇 개 없죠? 여기 세트가 다 끝난 거죠. 다시 한 번만요. 여기 주어진 여기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4가 되는 거 뭐 있죠? 4, 1, 2, 1,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인데 여기에 6개 중에서 지워지는 게 생기죠. 왜? 서로 다른 정수근 그랬으니까 얘네들은 지워지겠죠. 똑같은 근이었잖아, 알파 베타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거야. 그럼 첫 번째 여기서부터 따져볼까? 뭐라고 잡을까? 1번 알파가 4, 베타가 1이야. 두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4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야. 세 번째 알파가 1이고 베타가 4야. 네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마이너스 4야. 이런 상황으로. 그러면 이 두 개를 덧셈을 해봐. 두 개를 덧셈을 하면 1번으로 돌아가겠죠? 얘가 5가 돼요. 그럼 얘 넘어가면 마 3이 되죠. 아니죠. 3이 되죠. 죄송해요. 요렇게 하나. 그 다음에요. 요거랑 요거 더하면 얘가 마이너스 5가 되는데 넘어오면 마 7이 되어서 결과적으로 A분의 2B는 7이 됩니다. 얘랑 얘도 하는 건 어차피 똑같아요. 이 상황과 똑같아요. 얘랑 얘도 하는 것도 이 상황과 똑같으니까 결국엔 이런 두 식이 나올 수가 있었던 거죠. 관계식 자체가. 야, 그래? 그러면 우리는 또 한 번 가보는 거죠. 어떻게? 이 조건, 1번 조건이 어떻게 됐었니? 1번하고 실제로는 3번하고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푸는 거냐라고 봤더니 이렇게 가는 거죠. B다라고 하는 형태가 마이너스 2분의 3a이다.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고, 두 번째하고 얘가 네 번째 상황이 어떻어요? 요거니까 B다라고 하는 형태가 얘가 2분의 7a가 되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 되지. 가능하십니까? 자, 문제 봅시다. B의 절대값이 50% 작가 나갔다 그랬거든요. B의 절대값이 50% 작가 나갔다 무슨 얘기야? 이거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쏙 하고 집어넣어 볼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50과 마이너스 2분의 3a가 50이라면 양쪽에다가 마이너스를 갖다 곱하는 순간 이렇게 주는 게 맞겠구나. 양쪽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갖다 곱하는 순간
마이너스 3분의 A가 100이 되고 얘는 3분의 100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를 만족하는 A는 정수라고 했었으니까 A는 얘가 마이너스 33점 얼마니까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 0, 1 여기까지. 이런 식의 상태가 일단 계산될 수 있어. 나중에 지울 거야. 개수들을 지울 건데 일단 이런 패턴으로 일단 들어갔고. 자, 두 번째. 얘가 또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야. 되니?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형태로 보시게 되면 여기 주어진 패턴이 얘가 2분의 7의 2가 마이너스 50부터 얘가 50까지 들어가. 결과적으로 A라는 놈은 7분의 100이 되고 마이너스가 7분의 100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었지. 그래서 그냥 이 값만 갖고 비교를 했을 때 A라고 하는 놈은 얘가 마이너스 14점 얼마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4부터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게 하나가 있는 거지. 뭘 조심해? 쌤, 왜 굳이 이렇게 쓰셨어요? 그래서 집어넣어서 범위를 찾긴 찾았지만 실은 여러분이 여기 잘 봐. B가 정수가 되려면 이 범위 안에 들어있는 A의 범위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A는 반드시 2를 상쇄시켜야 돼. 즉, 이 범주 안에 들어있는 뭐를 찾으라는 거야? 짝수를 찾아야지. 이 말이 이해가 될까? 자, 생각해봐. 33이 여기 값이 될 수 있겠냐? 범위 안에는 B의 범위 안에는 들어가지만 33을 집어넣으면 이게 안 없어지니까 B가 정수가 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됐어야 돼? 2중, 그죠? 요 중에서 뭐만 찾아야 돼? 짝수만 찾아야죠. 똑같죠? 여기 A는 무조건 2의 배수가 돼야 될 거니까 그럼 요 중에서도 뭐만 찾아야 돼요? 짝수만 찾으셔야죠. 네, 일단 여기까지 점검을 해보십시다. 다시 한 번만. 조립제법, 수민아 여기 한번 봐줘봐. 수민아 여기죠. 조립제법을 일단 했고요. 2차 시계 구조에서 정수분해에 대해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보통 근거계수를 많이 하니까 써봤더니 이게 좀 특이하게 나와서 6개를 정수 조건에 써봤어요. 그런데 단원이니까 일단 얘네들은 지워질 거예요. 그래서 4종류를 갖다 봤더니 결국에 22개로 계산됨을 확인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 B의 범위가 이렇다고 했으니까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서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는 원래 B가 정수가 되려면 A는 짝수였어야 돼. 그래서 여기 짝수 개수를 딱 세팅을 날린 거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봐봐. 여기 원래가 여기 들어있는 형태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2까지 여기가 16개, 여기도 16개, 32개, 여기 33개. 짝수가 33개 나와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4까지 이게 7개, 여기 7개. 그래서 몇 개 나오냐면 14개 항야 붙으니까 얘가 15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이 조건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상황이니까 개수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 하나만 더 점검이 남았겠죠? 뭘까요? 아까 분명히 뭐라고 그랬죠? 여기가 서로 다르지만 이거랑 달라야 된다고 했었죠? 아까 좀 전에 문제가. 선생님 그럼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다 마이너스를 집어넣어봐. 같으면 어떨까?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얘가 4a, 마이너스 집어넣었더니 얘가 마이너스가 4b, 더하기 얘가 4a, 더하기 얘가 4a가 얼마다? 제로다. 그래서 빵빵빵 터뜨려봤더니 b가 얼마가 되면 3a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이해되시겠어요? b가 3a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럼 봐볼까? b가 3a가 돼서는 안 된다. 어때요? 이 조건하고 어때요? 완전히 조건이 다르죠? b는 3a라는 조건하고 이 조건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얘는 같을 수가 없다. 확인 작업 끝.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지. 어렵습니다. 근데 정수라는 특수성 때문에 요 과정 4개가 언급되는 걸 확인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겠다. 오케이? 이거 한번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 질문하신 분 누구예요? 진짜 질문 잘하신 거야. 여러분 질문 안 했으면 내가 풀었을 거니까. 이거 되게 좋았던 거지. 마지막 하나만 얼른 더 갈게요. 영상에 기록 남아있을 거니까 혹시 이해 안 되시면 한번 다시 돌려보세요. 자, 782번은 이게 교과서 문항이에요. 교과서 문항. 교과서에 이게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간단하게 빨리 설명드릴게요.
자, 어느 지방자치단체 요거 한번 읽어줄까? 자, 수호가 한번 읽어줄까? 어느 지방자치단체 한번 읽어줘봐. 어느 지방자치단체는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상업용 지구와 한 개의 주거용 지구를 개발하고 각 지구의 둘레를 따라 도로를 건설하였다. 네, 두 개의 상업용 지구의 넓이는 같다. 두 개의 상업용 지구의 한 개의 주거용 지구의 넓이 합은 150이고 도로의 길이 합은 80이다. 만족하는 주거용 지구의 넓이를 A라고 했을 때 A의 값을 계산해 주세요. 단 상업용 지구의 넓이는 주거용 지구의 넓이보다 작고 도로의 폭은 무시하기로 하자라고 얘기되어 있죠. 네, 식 잡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식을 잡기까지가 약간 불편해 보이긴 하죠. 그리고 잠깐 소개하고 끝낼게요. 여기 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그러면 요걸 한번 써먹을까요? 이렇게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얘랑 얘는 분명히 정사각형이라고 했고요. 정확하게 넓이가 같답니다. 당연히 합동이겠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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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랬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두 개의 상업용 지구와 한 개의 주거용. 이거 조금 정사각형이구나.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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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이렇게 잡아보자. 잡을 수 있는 다 잡아보지 뭐. 이렇게. 자, 그럼 첫 번째 뭐라고 돼 있었죠? 상업용 지구의 넓이 똑같다. 똑같죠. 두 개의 상업용 지구와 한 개의 주거용 지구의 넓이의 합은 뭐죠? 2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얼마다? 150이다. 이게 1번. 두 번째, 도로의 길이 합이 80이다. 도로의 길이. 도로를 다 보니까 뭐가 있어요? 8x가 있었고요. 4y가 있었죠. 이게 얼마다? 얘가 80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2x 더하기 y가 얼마다? 20이다. 이거죠. 그렇습니까? 자, 근데 뭐라고 요청했죠? 상업용 지구의 넓이는 주거용 지구의 넓이보다 무조건 뭐 해야 돼요?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얘네들이 얘보다는 좀 작다. 뭐 이런 표현이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가 그대로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2x의 제곱 20 마이너스가 2x의 제곱 이퀄 150. 그럼 얘가 6x의 제곱 마이너스 80x 플러스 400인데 넘겨오니까 얘가 플러스 250 이퀄 제로. 3x의 제곱 마이너스 얘가 40x 플러스 얘가 125. 25하고 5를 주되 3일을 갖다 이렇게 주면서 마마를 주면 이때 해당되는 x값은 3분의 25가 나오고 또 다른 형태의 x는 5가 나오는 거죠. x는 5를 집어넣었더니 이때 y는 10이 되는 거고요. 여기다가 3분의 25를 집어넣었더니 주어져 있는 형태의 y는 3분의 10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큰 건 요거밖에 없죠. 그래서 정답은 여기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거형 지구의 넓이를 구하세요. 주거형은 어차피 y제곱이니까 요거 제곱하면 정답은 100이었던 걸로 확인이 되더이다. 이렇게. 이거 뭐죠? 단원명이 연립 방정식. 네, 연립 방정식. 1차와 2차가 있을 때 대입법.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완성되겠습니다.